아무도 당신의 꿈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세상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는 힘을 함께 알아가 볼까요? 실제 행동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군중 속에서 애로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을 조롱이 기다리는 그런 느낌 말이죠. 한국 문화에서는 노력은 인정받고 인내는 보상을 가져오며 부지런히 노력하고 규칙을 지키면 사회나 운명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깨닫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한국에는 나만의 길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충만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성공을 기다리는 부모도 없고 당신의 성과를 비교하는 동료들도 없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시하는 사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그리고 당신 눈앞에 펼쳐진 산만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믿어야 할 사람이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꿈을 미루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하지만 이 언제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 떠서 폭풍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는 당신이 요청했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매우 강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해탈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균형의 토대는 당신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던 힘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극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고 겸손하며 끈기 있습니다. 세상이 무관심해 보일 때에도 매일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한국은 공동체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가치를 개성의 상실과 혼동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집단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외부의 자극이나 동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면에 존재하며 당신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조롱한 깨어남의 첫걸음입니다. 반항의 애침이 아니라 내면의 확고한 속삭임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걸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걷기 시작하면 삶이 응답합니다. 보장이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주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공격하는 자에게는 움직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내게 남은 유일한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 걸음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침묵 말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반대인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평화를 원하지만 다툼에 휘말리거나
건강을 돌보고 싶지만 자신을 지치게 하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어릴 때부터 애부의 기대를 따르도록 교육받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애부의 기대는 내면의 감정과 종종 충돌하기도 합니다. 동양 사상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이 집중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결은 강렬한 욕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조화입니다. 강물이 제 길을 따라 흐르려고 하는데 가운데 큰 바위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은 흐르고 싶어 하지만 내부 장애물이 물줄기를 돌려 힘을 잃게 만듭니다. 마음은 한 가지를 말하는데 마음은 애심하고 몸은 주저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체입니다. 그리고 정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리 없는 좌절로 변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마음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이 목소리는 미묘하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속삭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공, 지위, 인정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당신이 찾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사는 것,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또는 마음을 울리는 목적을 찾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을 이 열망에 맞추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 깊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을 되풀이한다면 건강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방해 없이, 자기 기만 없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는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있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상의 행동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어떤 작은 행동을 통해 그 바람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주가 거칠애가 아닌 꾸준함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한 걸음이 1000가지 헛된 약속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적용하면 원하는 것을 1000번 듣는 것이 한 번 행동하는 것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행동이 조화를 이루면 마치 어떤 틈새도 가로지르는 자신만의 다리를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조화 속에서 삶이 더욱 순조롭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중되고 명확하며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자각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진실을 담은 모든 작은 행동이 이 길을 바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렬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시작하면 내면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은 강력한 평온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길 자체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는 최고의 성적을 위해, 최고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완벽함은 하나의 기준으로 여겨지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종종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리며 꿈을 미룹니다. 돈이 더 생기면 내 사업을 시작해야지. 시간이 더 많아지면 건강을 돌봐야지. 모든 것이 제대로 되면 마침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세부사항,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첫 발을 내딛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이미 이전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반드시 클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소심하고,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기다리는 것은 종종 두려움을 가리는 데 불과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완벽한 균형을 찾아 첫 발을 내디딜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도, 불완전한 행동이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연습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마치 바닷물에 뛰어들기 전에 물이 젖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수양은 물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한국에는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인 이미지에 대한 매우 강한 문화적 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살아간다면 언제쯤 자신의 진정성을 펼칠 공간이 있을까요?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순간은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적절한 순간은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자,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완벽함이란 허황된 개념이며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시작의 불완전함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행동하기로 결심하면 당신은 해방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전은 정체보다 더 큰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답은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고 기술은 연습 속에서 탄생하며 성장은 불완전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의 무게를 느끼는 한국에서 그들의 조롱한 용기는 아직 시작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모든 기회, 모든 실수, 모든 시도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심하세요. 시작은 과정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걸으면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 아파트, 고급 자동차 등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는 성공을 더 많이 가지는 것과 연관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 라고 자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환상이라는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특정 대상이나 지위를 얻으면 마침내 완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족감은 며칠 후면 빛을 잃는 새 물건을 사는 설렘처럼 일시적이라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심오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마음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많은 애적인 성취를 이루더라도 내면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공허함은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공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마치 필수적인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 조롱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행복은 영구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느껴졌습니까? 진정한 성취는 외부 환경과 무관한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평화와 같아서 떨어지는 나뭇잎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온함은 돈으로 살 수도 직함이나 소유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함을 포함한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가 끊이지 않는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타인의 기대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물질적인 안락을 바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여 가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음 이대한 업적에 좌우될 때 불만족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널리 퍼져 있는 불교 철학에는 무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소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착 없이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가진 것을 즐기는 지혜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이 답은 당신의 진정한 부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소유물이나 지위에 전적으로 묶여 있다면 어떤 손실도 실존적 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인격, 연민, 진정성과 같은 내적 토대 위에 쌓아 올렸다면 외부적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의 삶은 이러한 의식적인 멈춤을 필요로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찾는 것이 새 휴대폰, 의류 브랜드 또는 전문 직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바로 당신이 살고, 느끼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진정한 성취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고려하고 단순하며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외부적인 것들이 더 이상 큰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성공은 칭찬하지만 실수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마치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실수를 숨기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각각의 실패는 진정한 진화의 씨앗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침묵의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겪지 않고는 성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최종 결과만을 중시하고 성공을 이끈 실패는 무시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실패의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동양 철학에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끈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넘어짐은 락강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되돌아볼 기회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실패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몰아줄 뿐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내면의 힘에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고 실패를 스승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비는 사라집니다. 실패는 더 이상 무능의 징조가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초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박주의가 거의 만연한 한국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실패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더 회복 탄력성을 얻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위대한 거장, 예술가,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실패, 낙오, 거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계속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고난 뒤에는 행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는 더 넓어집니다. 실패를 통해 종종 다른 방법으로는 얻지 못했을 것, 즉 자기 인식을 얻습니다. 자신의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전략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얻으려면 실수 후에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능력이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노력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기술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욱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마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 학교, 인간관계 등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삶이 편해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삶은 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평화로운 삶, 더 적은 도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진화는 완벽한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아주 현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는 맞바람을 맞아야 비로소 떠오른다. 저항, 도전, 그리고 어려움은 사실 우리를 고양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잔잔한 바다가 노련한 뱃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없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도전이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성숙하고 평온하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며 사는 사람과 자신 안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건설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어려움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데 쏟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우리는 진정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 힘은 평범한 순간에서 태어납니다. 동기부여 없이도 아침에 일어나는 날, 반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는 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힘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를 통해 자라나는 보이지 않는 근육입니다. 한국 철학에는 자신을 통제하고 존중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진정한 힘은 내면의 통달, 즉 주변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는 삶의 폭풍에 반복적으로 맞서 싸워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대신 삶이 바뀌기를 기다려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는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수록 외부 상황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보다 더 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흐름을 헤쳐나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품위, 침착함,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갈 만큼 강하다고 느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인생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지만 더 강해질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성취는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